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임 행정관 김대남 녹취록을 폭로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사건과 경남 지역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의 폭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남과 명태균의 폭로에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그 형태나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펜싱 선수 남현이가 전청조라는 사기꾼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패망하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사건을 여러분은 목격했을 겁니다. 그 사기꾼 전청조와 명태균을 비교해보면 둘이 너무 닮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과 행정선임감 김대남의 사건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태균은 사기꾼이고 선임행정관 김대남은 허풍쟁이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우선 명태균에 대한 사건을 먼저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의 특징은 전청조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사진이나 위장된 다른 사람에 의한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등을 조작해서 그 피해자에게 자기가 막말을 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팩트를 제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팩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조 성기를 가지고 시범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던진 말 속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은 끊임없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사기와 사기로서 대맞기를 해 나가면서 그 허세, 과장, 고가 외제차를 빌려와서 끌고 온다든가 동네 후배들을 데리고 경호원인 척 한다든가 미국서 전화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끊임없이 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죠. 1억을 던져가지고 10억을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그런 거를 일반 사람과 다르게 빨리 캐치하고, 물론 사기꾼의 실패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모르고 크게 성공한 사기꾼만 드러나니까 그렇는데 사기꾼들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사기꾼들이 비겁하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것도 어느 질병적인 그런 게 있거나 어떤 DNA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조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정청조도 사기꾼이잖아요. 이미 20살 때부터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그런 기상천외한 사기를 벌이고 다녔다는 그것만 해도 그게 일반 사람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명태균도 타고난 사기꾼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보여주는 것도 인터넷 시대에 조작이 가능한 그 사진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나 문자, 핸드폰 전화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남현이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은 그 전청조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그 남현이 주변에 펜싱을 배우려는 주변에 물이 좋으니까 거기서 돈을 2, 3억 한 10억 정도 그 사기를 쳤다 그러죠. 그 10억을 남현이에게 재투자를 한 겁니다. 왜? 더 큰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만큼 사기꾼들은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들을 툭툭 던집니다. 명태균에게서 그런 그 사기꾼의 요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우연히 연결된 정치 주변의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했던 이유로 여러 사람들과의 지인 관계가 있는데, 그 아주 깊은 관계도 아니지만은 아주 자기가 주인인 척, 아주 자기가 주체자인 척 김건희 여사 옆에 앉아 있으면서 아주 지인인 척 사진을 찍고, 거기서는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사진을 바탕으로 내가 김건희하고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는 김영선 의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은 그 지금 공공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고 지인들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이런 과장을 하니까 전청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니까 내가 해주겠어 이러면서 전청조의 수법, 사진을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을 날리고 이게 김건희가 온 거다, 공천이 될 거다, 뭐 이런 그 허세를 부렸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전청조가 노리는 남현희에게 한 거와 지금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에게 어창지구에서 했던 일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자 김영선은 명태균에게 완전히 속게 되는 겁니다. 이 그 사기꾼이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 위력을 봤지, 내 이 정도야, 너 나 몰라?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의 근위를 내세워서 위력을 보입니다. 아주 꾸지람을 많이 해요. 그 남현이가 당한 전청조도 남현이를 아주 꾸짖기도 해요. 너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꾸중을 합니다. 그 사기꾼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내가 들여다볼 적에는 그 사람도 뭐 큰 사기꾼은 아니고 좀 배운 게 있으니까 겁이 좀 생기잖아요. 전청조는 막 가는 인생이니까 겁이 없고, 전청조는 그래도 아직 인생에 대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니까 크게 벌리지를 못한 자잘한, 성공하지 못한 자잘한 사기질을 많이 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큰 명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뭐 그 사기꾼들이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뭐 염치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명태균 사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사기 사건이다. 거기에 김영선이 먹잇감으로 등장했다. 대강으로 추론을 할 적에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그냥 지인 관계, 뭐 그 이명수처럼 접근한 사람이다. 그냥 얼굴이 아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조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김영선에게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을 부탁을 해놨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공천이 확정될 때쯤에 김건희 여사한테서 전화가 와서 오빠한테서 전화 왔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는 문자를 조작한 게 아니냐,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녹취라든가 이런 거는 성공한 이유잖아요.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걸려든 이후 공천을 받고 창원 어창지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위력을 보이는 거지. 너 잘못하면 그냥 안 둘 거야, 돈 꼬박꼬박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사기의 미천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인스타그램을 봐, 사진을 봐, 뭐 김영선이는 내가 지금
지인들이 있는 데서 전화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김영선이를 아주 꾸짖는 그런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주 허세를 부리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이 사건의 줄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은 정청조와 같은 사기 사건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태균 사건은 그 허술한 허풍쟁이 그런 사건입니다. 팩트가 전혀 없고 새롭게 이슈로 등장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산 좌파들이나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 기사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명수 기자가 이미 폭로한 그 대선 기간에 폭로됐던 우리 아저씨는 빵구나 뿡뿡 끼고 댕기는 사람이야. 그거 참 꼴통인데 내가 결혼해줘서 구제한 거지. 이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자기가 목격한 듯이 그렇게 허풍을 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가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그 이명수 기자와 나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데 김어준이 계속 묻는 게 그거예요. 왜 공천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김대남에게 물어봤느냐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김어준이 듣기에는 지금 폭로의 줄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 공천에 개입했다. 그걸 생각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명수가 폭로한 김대남의 녹취록에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김대남이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대남이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조금 스피커가 큰 이명수 같은 고향 후배라고 하니까 이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공천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미끼를 만들어낸 것이 조작된 이런 과장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명수 기자를 유인하는 데 불과하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간첩으로 이명수를 고용한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김대남의 어리석은 자기의 꼼수는 바로 이명수 기자를 이용해서 공천을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고 그 외에는 이미 밝혀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장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산좌파 유튜브를 들어봐도 거기서 그런 말을 곧장 해요. 김어준님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그런 말을 했느냐. 왜 이명수 기자는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끊임없이 묻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봐야지 이 녹취록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주장, 완전히 자기의 주체적인 기억이나 주장만 가지고 김건희에게 어떻게 연결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자기가 놓친 공천, 용인갑 공천에서 왜 자기가 공천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전략 공천된 그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뭐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다. 그런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정치권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게 뭐 범죄의 요건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야당과 지금 그 여의도 주변에서 결과론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십 혹은 김건희의 그 약점을 그 덜추어내는데 그 조금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좀 커져야 되니까 확대적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좀 두 개 다 허술해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왜 자꾸 연결시켜서 확대 재생산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구형을 2년 3년 받은 그 선고일이 가깝잖아요. 그 선고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너희도 잘못했지만 너희는 우리보다 더 잘못한 게 많잖아. 뭐 이런 걸로 소재로 쓰기를 위해서 자꾸 학대 재생산을 하고, 두 번째는 박근혜 불법 탄핵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허무맹랑한 그 불법 탄핵이 그렇잖아요. 아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나 선동이나 음모를 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속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 우리가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무능한 대통령이고 얼마나 그 어리석은 대통령이고, 주변에서 그 어떤 내시들 같은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느냐. 결정적인 건 없지만 이렇게 많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산자파들은 콩을 콩이라 해도 믿으면 안 된다. 그 무슨 이유가 있다, 뭔 가짜를 만들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가? 그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런 자유우파의 리더십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자유우파 내부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유우파 리더들을 한 200여 명을 감옥 살해를 시켜 완전히 기운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유우파를 리더할 리더들이 없다. 저 자유우파의 지도자급 200여 명이 감옥을 가고 숙청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유우파가 내부에 분열되어 있고, 이 내부를 통합할 능력이 있는 중간층인 리더, 그리고 최고 권력부와 연결할 수 있는 지도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동훈의 리더십 부족에 대해서 다 설명하거나 변호할 그럴 만큼은 아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전적으로 그런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족을 변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남의 산에 돌을 보면서 내가 반성을 하듯이, 그 공산자파 상습자범인 이재명의 명언을 한마디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뭐라 했느냐? 권력은 잔인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 권력은 잔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윤석열과 한동훈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강렬하게 인상을 준 말이 그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명을 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임명권자 문재인도 사건이 터지면은 내가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해서 수사하고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잡아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의 아주 엉망진창인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윤석열이가 등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조금 벌벌 떨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면 공산자파들이 불복을 하지 않고 난리를 치는데 한 6개월간 그 눈치를 보고 야, 그 윤석열이가 정말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데 하면서 굉장히 몸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잽을 턱턱 던지면서 김건희 사건을 툭툭 던지면서 간을 싹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헛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8개월쯤 지나서부터는 맹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념적으로 공산자파들, 종북자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건이 최재형 목사 사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권력이 잔인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때 폭로를 했습니까? 공산자파나 그거를 옹호한 사람은 탄핵을 위해서 시간을 맞췄다는데 지금 탄핵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친구가 이 최재형 목사가 한 7, 8개월 간을 본 거예요. 이거 폭로하다가 잘못하면 북한 갔다 온 것과 이거 맞물려 가지고 이게 감옥에 가는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몸을 사렸는데 이번 4월 총선에서 절대 다수를 얻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빠지자 이게 폭로를 시작한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전으로. 그러니까 간을 보고 이거는 폭로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이념적인 공산자파, 종북자파들이 지금 윤석열에게 대응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그거로는 범죄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이니 쉽게 말하면 김성태니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지금 법인카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국회의 절대 다수 때문에 그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우스운 이야기로 공산자파 혹은 종북자파 그리고 지금 범죄꾼들이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감옥에도 가고 막 이렇게 숨죽이며 눈치를 봤던 게 그 윤석열의 허세에 속았다는 이런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윤석열이에 대해서 더 막 자기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저런 병신 같은 사람한테 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그 피해를 입었는가. 처음부터 달라들었어도 저항하고 투쟁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그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윤석열이를 이제는 그냥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희롱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입장에서 하루빨리 이재명을 구속, 집행하고 형사처벌을 하면서 그 주변의 공산자파, 종북자파 그리고 범죄인들을 싸그리 처벌을 해가지고 국정, 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기울, 군대에서 말하는 군기가 중요합니다. 한쪽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원 케이스라고. 이 막 혼란하면 한 놈을 새를 두드리 잡아보잖아요. 좀 죽여버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1000명이 자기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군기가 딱 잡히듯이 사자성어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라도 시기를 놓치면 가래라도 막아야 되고 가래라도 못 막아가지고 소를 잃었다면은 소 잃은 뒤의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지금 그 모든 걸 지금 윤석열이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난
사기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과 선임행정관 김대남 사건은 굉장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전 군사정부 시절이라면 일부러라도 이런 사건을 조작해야 될 만큼이나 야당에서 만들어낸 사건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를 일벌백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똑바로 두드리 잡지 못하면 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과서라는 건 이상주의, 즉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현실에는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각 나라의 민족성 혹은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정서라든가 정치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빨리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엎조리지 말고 한국 문화, 한국 민족적인 정서, 그리고 정치 문화에 맞는 그런 국가 사회의 기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치 브로커 사기꾼 명태균 사건과 그리고 김대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행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루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도덕경 제17장을 읽어주고 싶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최고의 통치는 주재자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이 돌아가는데 이 자연을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 통치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국가고 사회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 다음은 그 주재자를 만나보고 싶어 하고 존중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서 칭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까지만 해도 사람 사는 사회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 두드리 잡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두드리 잡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2판 4판이 되면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두드리 잡히니까 아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있어도 잡혀가 죽을 거고 욕하면서 욕했다고 해서 잡혀가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되면은 그 주재자를 희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재자와 국민 사이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2판 4판이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당파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 두드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가 두드리 잡아봐야 얼마나 두드리 잡겠느냐 하는 희롱하는 수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라고 당파에 빠져가지고 자기 당파 사람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은 노자 도덕경의 17장의 결론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쉽게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또 혹은 김영선 같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서로 전부 다 자기가 공을 이루었다고 다투고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가 지금 경제 교역이 사상 최대로 일어나서 세계 3위에 올라갈 정도로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랍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했다. 아니면은 조금 늙은 사람은 박정희의 공덕이다. 뭐 전두환이가 깔아놓은 뭐 광케이블 때문이다. 뭐 서로 자기덕이라고 싸우는 사이가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재자의 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덕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싸움의 주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잘 됐으면 박수만 치면 되지. 거기에 자기 공이라고 다투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지금 실예가 사기꾼 명태균이 그리고 허풍쟁이 김대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명태균과 김대남이 대표되는 그런 사건으로 표출된 국민들이 대통령과 당대표 한동훈이 이런 소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한동훈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모른 척하거나 수수방관해서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